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듯이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용닷컴 최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 8월 문제 적용과 답안 작성을 위한 기출 변형 문제 풀이반 개강 날이죠. 그래서 개강이기도 하니까 제가 몇 마디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 몇 마디 전달한 내용은 말 그대로 수업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와,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월수로 따진다고 하면 4개월 정도 남았고요. 중등도 제가 보기에는 4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4개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강의는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되냐면, 과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앞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이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관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민이 없다고 하면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정말 공부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애매하게 이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키마에 맞도록 뭘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 시간 중이나 쉬는 시간, 끝나는 시간에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집에 가서 엑습이나 복습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수교육 이면착보에서 있는 내용을 질문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친구 찾기에 제 이름을 치면 이렇게 특수교육 패스트 최한솔이라는 비즈니스 채널을 뜰 겁니다. 거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특법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기타 여러 정보들이 있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종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 물어보냐? 동영상 수강이 안 돼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내용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면 저도 비로소 그때 학원에 연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동영상 관련된 내용이나 그리고 업로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수강 신청과 관련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기보다는 학원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같은 경우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없이 학원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학원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그런 내용들을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카페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인드맵이나 과제 같은 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쯤에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6월 28일부로 장특법에서 이렇게 바뀐 게 있잖아요. 적용된 게.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 정리해서 카페 그리고 수업 자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카페를 통해서 자료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수업 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쓸데없는 소리가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출 변형 문제 풀이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제 의도가 뭐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 그리고 답안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초등은 별 문제가 없어요. 유특도 별 문제가 없고,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서술하라는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논하는 겁니다. 이유도 되고 근거도 되면서. 그런데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답을 쓰냐면 기읍 땡땡, 니은 땡땡 이렇게 답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원칙상 안 돼요. 근데 이게 닭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게 맞다 틀리다 그 어떤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답을 써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쓴 사람들보다는 소위 말해서 서술한 분들이 0.5점에서 1점 정도가 점수가 더 받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몇 점을 떨어진다고? 0.33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질 사람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쓰는 것도 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이게 답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써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쓴 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이 해석하면 그건 제대로 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 써준 내용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매길 다른 사람 정답을 매길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아냐 모르냐가 바로 드러납니다. 소위 말해서 뭔가 장황하게 써 있잖아. 이러면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강력하게 뭐는 뭐다, 뭐는 뭐더라 딱 써줘요.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점수는 훨씬 더 잘 받을 거야. 왜? 줄글이잖아. 이거 읽다 보면 짜증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점수를 줄 것도 안 줍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3명이 채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안 작성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좀 공부 또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매년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실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리가 안 돼요. 8목에. 근데 중등 같은 경우는 FM들이 시험 치잖아. 1교시 논술형, 2교시, 3교시 서술형이에요. 그럼 쓸 게 진짜 많아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3시간 내내 써야 돼.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2-3번만 한다고 해도 손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쯤 되면 다 여자분들은 뭐 한다? 이렇게 아대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뭐 내가 정말 통뼈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손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티를 안 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공부하잖아. 그러면 여기 나중에 까매져요. 하도 많이 써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세대는 글 쓰는 세대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 시험은 뭐다? 글로 나타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발 지금 해야 될 건 문제 외웠던 거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답안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후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3가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7, 8월 강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7, 8월 강의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기 학습 전략과 관련된 Q&A, 저한테 정말로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제가 미리 뽑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하는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후반기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 이 강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늘 드리는 거니까 굳이 여러분한테 안 드렸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자, 수업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목금 수업을 합니다. 작년에는 토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틀 수업을 할 거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10시쯤 오면 문제가 있을 거고 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 형태로 제가 12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답도 써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가진 후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통화 그리고 진단평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별로 없잖아. 그 대신 우리가 좀 빡세게 봐야 될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학습장애,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한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은 제가 보기에는 3시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뭐 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수업 때 이 문제 답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저한테 직강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양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배부 때 줬던 답안지에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수업이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이 본 수업.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도별 기출 강의를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아니, 나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 거야. 이때만 디테일은 우리가 1, 2월 달에 그렇게 봤던 알짜 교과서 관련된 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강의가 제공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알짜 교과서 그리고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쪽 내용에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쪽 부분을 더 봐라 라는 가이드라인 영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직강생 같은 경우는 오늘 뭘 드렸다? 문제를 드렸죠.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활용했던 문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모든 강좌 때마다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답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정답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알짜 교과서에 해당 내용들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덱스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복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알짜 교과서 내용 이렇게 문제를 꽤 많이 냈거든요. 한 30문제, 40문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다고 하면 모의고사 문제보다 방금 얘기했던 이 연습 문제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는 기출문제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시면 되고요. 아니, 나 기출문제 원하는 것만큼 봤어.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볼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인강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수 있어서 했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직강 와서 푼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제일 잘 본 분이 80점 만점에 72점이었습니다. 거의 다 맞다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반 이상이 50점에서 55점 정도의 점수가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본다고 하면 보세요. 실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교육학 15점이면 70점이잖아. 그러면 50점에서 55점만 받으면 원칙상은 1차 때 합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낮게 받은 분들이 문제인데 이 낮게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편차는 꽤 큽니다. 1월부터 소위 말해서 내용을 다 암기한 분도 많아요. 근데 1월에 그런 것들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7, 8월 넘어가면요 비슷해져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차이가 조금은 나는데 그 조금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이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그런 디테일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여튼 이 기출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특수교육학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영역별로 문제와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자료와 같이 조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볼 만한 자료들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론에 새로 나왔다고 하면 강론 내용을 드릴 거고 아니면 좀 더 봐야 될 자료가 있거나 좀 더 봐야 될 논문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 공부했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눠줬던 자료 좀 이따가 볼 이 내용으로 우리는 키워드 그리고 어떻게 인출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메가망보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주차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업이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양이 워낙 많은 과목들 있잖아.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문제씩 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매한 과목들이 있어. 시각 청각 같은 경우는 묶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이렇게 묶어서 본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직강생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야 된다? 네, 10시에 와서 답안 작성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고 나면요, 그 두 가지 답을 묶어가지고 채점해서 그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다시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내용 적용과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꾸준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하면 문제를 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신 거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전달할 때는 첨사 게시판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달할 때 제발 말씀드리지만 흑백 PDF로 제출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거 그림 파일 JPG로 주면 인쇄하는데 짜증나요. 제가 인쇄를 안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흑백 PDF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이 제공되고 나서, 토요일 수업이니까 네, 월요일 저녁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카페 등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이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위 말해서 1차를 통과 못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1차를 통과했던 사람.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1차를 통과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내용은 알아. 근데 1차를 통과하지 못했던 분들이 떨어지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직 1차는 통과 못했는데 1점이나 0.5점을 떨어졌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말합니다. 어차피 모르는 거다. 어차피 모르는 거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인의 소위 말해서 깜냥을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수업과 그리고 모의고사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6월부터 공부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점점 그 차이가 줄어드는데, 이 초수와 재수, 삼수 같은 경우 어느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냐면요, 대부분 내용은 보면 딱 알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면 안면 단원도는 있어. 왜냐? 기출문제도 봤거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은 이거 대충은 알거든요. 근데 1차 합격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뭐냐면 그 차이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이때만 디테일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이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통합교육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정의를 떠올리셔야 돼. 근데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학급에서 막 표현이 들어가잖아. 또는 뭐가 들어가냐면 또래와 함께, 또는 뭐가 들어가냐면 특성에 적합한 교육적, 이런 표현이 딱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책이 있거나 얼마나 봤던 내용을 그대로 정리나가 디테일의 차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압니다. 통합교육 대충 알아요. 근데 학교 간 사람한테 딱 물어보면 그 급이 달라요. 그리고 통합교육 딱 듣는 순간 합격했던 사람, 1차 합격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줄줄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통합교육 정의가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 대부분 책에서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이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역사가 나오든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디테일의 차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런 거 다 볼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분들은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범위가 있잖아. 이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새롭게 볼 거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더 늘릴 거라고 하면 진작부터 더 늘렸어야 돼. 지금 와서 더 늘린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1과 2를 안다고 하면 1과 2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공부라는 게 단순히 암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할수록 내용들의 관련성이라든지 하고 하면 할수록 내용들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아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하는 게 다 공부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암기하는 것 자체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차 학교부터 분들 또는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 예컨대 내가 작년에 시험을 쳤는데 작년에는 소위 말해 시간이 없어서 뭐밖에 못했다고? 특수교육학밖에 못했어. 뭐 올해는 뭐 해야 되는데? 특수교육학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용을 좀 더 봐야 되잖아. 또는 내가 작년에는 장특법 잘 모르겠어. 근데 올해는 어떻게 장특법이 바뀐다고 하고 새로 적용된 부분이 많다고 하면 그 부분을 더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합격한 분들 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역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특수교육학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수교육학 이외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 내용을 더 보는 되는 거고 중등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된다?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 중에서도 어느 부분? 요즘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더 봐야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올해도 선택 중심 나옵니다. 그러면 나온다고 하면 보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작년과 똑같이 떨어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특수교육학을 파는 것보다는 옆다리에 있는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과목들인 뭐 교육학을 좀 더 본다든지 아니면 뭐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좀 더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한 영역들을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얼추 아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얼추 안다고 하면 어떻게 디테일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작년에 실패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내용 정리의 필요성을 아셨을 거예요. 이 내용 정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 단권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정리하고 단권하는 정리해가지고 뭘 했을 거냐면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이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몇 년도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게 표시가 돼 있겠죠. 표시가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를 먼저 보는 게 맞아. 그러면 처음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어. 이 중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3번 넘게 나왔어.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2번이 나왔어. 그리고 3, 4번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기출 분석 해보니까 4번은 나올 것 같아. 이게 판단했을 거잖아요. 판단했으면 처음 볼 때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볼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마지막에 볼 때는 얘를 봐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얻어가는 게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안 지치고 계속 볼 수 있어요. 제가 눈을 말씀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글 읽고 쓰잖아요. 이러면 발전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뭡니까? 얘가 있잖아. 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Q가 높은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 활용해요. 늘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공부하는데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우리가 배웠잖아, 자기결정 학습 모델. 어떻게 한다고? 잘하는 사람의 메타인지와 관련된 자기 교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모자라는 걸 빨리빨리 채워 넣으셔야 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독서할 때 잠 온다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걸 안 한다고 했다는 거지. 독서할 때 어떻게 잠이 와? 내가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뒤로 가서 봐야 돼. 그리고 아는 내용인데 이것도 봤던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면 앞뒤 찾아봐야 돼 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공부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늘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스케줄 짜는 거. 그리고 스케줄 짜면서 해야 될 게 이거 시간으로 하는 게 보다는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따지면 많이 잡아도 얼마? 한 150일? 130일 이렇게 남았죠.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할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면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해봤잖아. 방향을 고민하거나 설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할 겁니다. 제발 이래라 저래라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후반기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1월 달에도 얘기했잖아.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고? 백진출을 해야 돼. 이 백진출을 말 그대로 흰 종에다가 오늘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을 봤다. 그러면 쓰는 거야. 첫 번째,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 교육. 아니면 첫 번째는 그게 나오지. 특수교육이 나오지. 특수교육. 그 다음에 뭐 특수교육의 목적.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된 분류라든지 그리고 명칭 부여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쭉 써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힘드니까 제가 그 말 했잖아. 마인드맵을 외우라고. 근데 지금은 그거 외운다고 하면 의미가 별로 없겠죠. 다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시간도 걸려서 구두인출을 하고자 하는데 백질주보다 효과적일까요? 이거 시간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구두인출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시험이 구두인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 뭐 해야 된다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 알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할 때랑 쓰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백진출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정말 시간이 없고 내가 팔이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구두인출을 더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스터디 하면서 오늘 통합교육 그러면 시간 정해놓고 백진출 하세요. 쭉 쓰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거 돌려보면서 빠진 부분, 모자란 부분 찾고 이렇게 하더라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힘들다 그러면 짝스터디를 할 거 아니야. 짝스터디를 하면서 뭐 한다고? 구두인출을 하십시오. 근데 나는 스터디도 하기 싫다,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 요즘에 좋잖아. 핸드폰 녹음 기능 켜놓고 얘기하세요. 외운 거 쭉 얘기해. 그리고 그게 대해서 다 녹음했다고 하면 들어봐.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와, 이따구로 얘기하네? 이것도 모르나?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면 늘어요. 하여튼 백지인출이 우선이고 그리고 구두인출도 하면 좋다. 그리고 혼자 할 때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발 뭘 해야 된다?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초특인데 특학 강론은 어느 정도로 깊이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초특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초특이나 중특이나 특수교육학의
정도의 문제는 없어요. 그 대신 초특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 말고도 물어보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얇게 내는 편입니다. 근데 강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엄청 많은 또는 엄청 깊은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강론이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해요. 예컨대 새롭게 뭔가를 공부하고자 할 때 초등이 강론 보는 건 별로. 근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높이고 싶을 때 강론 보는 건 찬성. 그리고 초특과 중특 모두 다 해야 될 건 올해 만약에 책에 나왔다고 하면 신강론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 위주로? 새롭게 나온 위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3군데 정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건 뭐다? 절사점과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책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이 바뀐 용어와 관련해서 아마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뭘로? 강론으로. 그래서 결론을 얘기한다고 하면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도 답안 쓰기는 게 어려워요. 답안에 키워드가 들어가는지도 의문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이 키워드라는 게 소위 말해서 책마다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강사마다도 다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알려준 거를 써야 되고, 그리고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문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다? 외운 거와 문제 나온 지문을 연결해 쓰는 거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 안 하면 죽다 깨어라도 안 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관련했냐면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관련했습니다. 근데 사고력이 원데이, 투데이로 느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에너지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확실히 학교 간 사람 답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관계성을 나타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키워드 이거 알려준 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플러스 요즘에는 지문 내용도 포함해서 쓰는 거 연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조건들이 많이 붙잖아요. 이 조건들이 다 드러나게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기출분석은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출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5번은 봐야 된다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출 분석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공부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시간이 없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예컨대 나 기간제 몇 년 했는데 올해 좀 공부를 하려고 한다. right now, 지금부터. 그러면 뭐 초등에 중등애들 3, 4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이때 푼다는 건 답을 다 어떻게 구하거나 확인한다는 거지. 플러스 지문 전체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에 대면 플러스 뭐까지 봐야 된다고? 그와 관련된 해설료도 다 외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비변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 그러면 1차는 합격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다 못 보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기출 분석 같은 경우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 필요 없이 우리가 365에 수업했던 교재 있잖아요. 매니페스트 그거 통째로 다 외우세요 그냥. 그러면 1차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때 말하는 효율은 시간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서는 늘 얘기하지만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기출 분석을 해보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가장 FM이라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수업 있잖아요. 연도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게 현재 우리가 기출을 영역별로 봤잖아. 영역별로 보면 늘 그거잖아.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대충 기억이 나. 한 문제를 보면, 한 영역을 보면. 근데 연도별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시강에 나오고 처음에는 통합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래 버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연결고리 부족으로 특정 내용들이 답이 떠올리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로도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연도별로도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자 연도별 수업이 제공된다는 거. 그래서 연도별도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째. 자, 점점 내용이 많아지니 버릴 내용과 외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알다시피 지금쯤 되면 내용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 때 농담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잖아. 어떤 내용? 수능은 재수 삼수하면 도움이 돼. 근데 임용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거 3년 하든 10년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버릴 내용과 외울 내용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건 기출에 나온 내용.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혹시 올해, 작년에 새로운 강론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뭘 못하냐 하면 내가 외웠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쌓이기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예전 내용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진짜 독한 사람은요. 사수 때 뭐 어떤 짓을 했냐면 지금까지 외웠던 정의 있잖아. 근데 이 정의들이 옛날 정의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새 정의로 다시 외웠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합격 못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합격하셨어요.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이 버릴 내용과 외울 내용 나누는 기준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출 내용 플러스 신강론 내용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버릴 건 버리고 외울 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시험은 소위 말해서 리미트가 없잖아요. 내고 싶은 거 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외우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새 강론이 나오면 그 강론은 무조건 봐야 할까요? 강론이 나오면서 용어의 변경이라던가 확장, 추가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웬만한 책은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말해 웬만한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근거가 됐던 책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박수진 선생님 책, 그리고 이태훈 선생님 책, 그리고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고은 선생님 책, 이런 책들이 있잖아. 이런 책들이 새롭게 나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뭐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바뀐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7번째, 서브노트를 완성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활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브노트 FM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서브노트에 분명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처음에 열심히 봤겠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 이거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애들, 더 떨어지는 애들, 이런 것들을 점점 늘려서 보셔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정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1부터 10까지 외우라고 하면 어차피 3, 4, 1, 2, 3, 4까지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잊어먹을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1, 그 다음에는 1, 2, 그 다음에는 1, 2, 3, 4 이렇게 보면 낫다는 거지. 늘 얘기하잖아. 10시간 투자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보면 뭐하나? 그 다음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사람 잊어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잊어먹는 거 감사해서 처음에는 하나, 처음에는 둘 이렇게 배우는 게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배웠잖아. 지적장애, 인지적 특성, 기억 전략과 관련해서 그 얘기 들렸잖아. 범주화 또는 정교화 내용을 배웠잖아. 그러면 어차피 1, 2, 3, 4, 5, 6, 7, 8, 9, 10이 완벽하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1을 외웠다고 하면 1은 나중에 또 안 봐도 돼. 뭐 해야 된다고? 2를 보고 2와 1을 연결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여러 번 보는 걸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게 이 회독수. 이 회독이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똑같은 거 열어보는 거 절대 아니고요. 뭘 해야 된다고? 비중 그리고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번. 지금 시기에 맞는 일주일 공부의 틀을 대략적으로 잡아줄 수 있나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지금 공부했냐 아니면 재작년부터 공부했냐 사람마다 다르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쯤이면 본인이 정리한 자료를
강의 듣는 시간 제외하고 8시간 지금 봐야 돼요. 8시간 지금 봐야 돼. 8시간씩. 강의 빼고 8시간은 봐야 돼. 그리고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출하는 느낌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외우고 인출하고 외우고 인출하고. 그리고 플러스 해야 될 게 있잖아. 뭐 특수교육과 말고도 초등이면 초과정, 그리고 유특이면 유아교육과정, 그리고 중특이면 교육학 내용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을 얘기한다고 하면 8시간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때만 8시간은 순수 8시간. 그리고 9, 10월 넘어가잖아. 제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순수 공부 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친 듯이 하는 분들은 봤어요. 12시간 하는 분들. 12시간 순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의자에 몇 시에 앉아 있어야 되냐면 18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12시간이 공부가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여튼 지금은 그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지금은 편식을 하지 말고 그래도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보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9번.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어차피 한영을 보면 그 다음에는 다 잊어먹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봤냐? 뭐 장애, 정의, 그리고 특성, 분류, 그리고 뭐 교수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특정 장애형을 보면 빨리 보더라도 3, 4일 걸려요. 그리고 다른 장애형을 딱 보고 세 번째 장애형을 보면 첫 번째 봤던 장애형이 기억이 안 나.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루 정의만 싹 다 보고 그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분류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부도 좀 그런 게 있잖아. 질리잖아요. 똑같은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질림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하루 안에 모든 영역을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정서, 의사, 지체의 중재 보겠다. 중재 보면 되지. 그 다음에는 뭐 시각, 청각, 뭐 지적장애 중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훨씬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초수인데 기본교육과정의 여러 강론도 총론과 동급으로 중요도를 갖고 병행해야 되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초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강론 일단 내 안중에는 없어야 돼요.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할 거야. 총론이나 열심히 보세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그래도 교육과정에 총론도 총론이지만 다른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플러스 뭐까지도 봐야 되냐면 교수학습 모형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누가 보더라도 선택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 그리고 11번째, 연도별 기출 분석을 스터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제가 해봤고 그리고 봤던 것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일 2011년 유초중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준비를 해와요. 그리고 랜덤으로 뽑습니다. 설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얘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뽑아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초등 1번 문제 랜덤으로 뽑아 그 다음에 또 랜덤으로 뽑아 2번 이런 식으로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연도별 볼 때는 답보다는 그와 관련된 이론을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제가 강사지만 좀 치사하게 다른 강사가 얘기했던 내용도 들어보면 좋기 때문에 다른 강사 수강하는 수강생과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A 강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B 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강사가 앞에서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를 듣고 어떤 게 합리적인지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나쁘진 않다더라. 자, 그리고 12번째, 진짜 이거는 근본적인 내용이죠. 저는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대로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그에 맞는 자격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임용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속도가 느릴 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되고요. 어떤 분들은 12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험은 부여잡고 있으면 제 경험상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즘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예전에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들어야 돼. 근데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안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전반기까지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환경도 중요하고 운도 따른다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지 운이 없을 뿐이고 환경이 못 받쳐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다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합격하게 됩니다. 야, 그리고 농담으로 얘기하잖아. 학교 다닐 때 와 이런 애도 지금 교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도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다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러고 안 되면 고민해봐. 진짜 이거는 내 길이 안 맞는갑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특수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괜히 뭐 시간제나 기간제 한다고 알짱거리지 말고 안 할 거라면 아예 미련을 버리시고 다른 일 하시고요. 미련을 가질 거라고 하면 그냥 쭉 공부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7, 8월 강의와 후반기 학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합격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1교시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 이제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